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심혜서 변호사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경영권 지분 매각과 의무공개 매수 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 고교생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업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메가스터디와는 다른 회사입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고요. 한편 메가스터디는 참고로 투자라든지 법학 전문 대학원, 이런 대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출판이나 급식사업 등을 하는 별도의 법인이고 역시 상장기업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201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지분구조를 보면 손주은 의장님께서 13.53%, 손성은 대표님께서 13.53%를 보유하고 있고요. 손성은 대표님의 배우자이신 김정환 님께서 0.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역시 메가스터디 교육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22년 8월 9일자 약 일주일 전에 나왔던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해당 기사 제목은 메가스터디 일가 이딴 주식 매입 경영권 프리미엄 노렸나 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의하면 메가스터디 교육은 현재 MBK 파트너스와 지분 매각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지분 매각 협상에서 메가스터디 교육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은 80에서 100%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손성은 대표님의 배우자이신 김정환님은 원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약 6억 원, 17억 원, 23억 원 수준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가격은 평균 88,000원, 거의 최고가 수준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가격이라는 의미죠. 근데 왜 오너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까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시장은요. 하지만 이 MBK 파트너스와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공시가 있자 의아함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정환님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고점에 매입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지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즉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주식을 팔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를 인정받으면 김정환님은 2배의 수준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요. 만약에 80%면 80% 정도 수익을 얻은 상태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홍콩 등에서는 이렇게 내부정보죠. M&A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는 대주주가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런 경영권 프리미엄 부여 거래의 경우 산무거래로 보기 때문에 전혀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의무공개 매수 제도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공개 매수 제도는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때 인수인은 다른 주주의 주식까지 모두 정확히 말하면 모두는 아니고 일부 나라는 50%라든지 이렇게 특정 비율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 공개 매수해야 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국은 없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 심지어 중국조차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수 주주에게, 일반 주주에게 공평한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사실상 법적인 문제 때문에 성문법이 없다는 것일 뿐이지 소수 주주의 지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게 관행적입니다. 만약에 인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좌측표에서 사우스코리아 5%, 요거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퍼센트 자체가 다르잖아요. 장외에서 10인 이상의 주주로부터 5%, 경영권 지분과는 무관하게 5% 이상 매수할 때는 공개 매수에 의하라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 표는 참고로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대주주는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지만 일반 주주는 시장에서 알아서 사고 팔아야 합니다. 둘 다 가격이 다르죠. 이중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중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되는 경영권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앞서 기사 인용 부분에 보면은 미국이나 홍콩 등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미국이나 홍콩은 주주가 손해를 본 게 있습니다. 주주도 프리미엄을 받고 인수인에게 넘길 수가 있지만 미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또는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모른 채 팔아서 손해를 본 게 있으니까요. 심지어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중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가능한 거는 일반 주주는 손해를 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부자 앞서 거래와 같은 경우는 김정환님께 주식을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 가능성이 애초에 없습니다. 뭐 물론 대주주가 매입해서 NPK 파트너스 입장에서 원치 않게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됐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주주와 NPK 파트너스 사이에 알아서 가격 조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즉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주식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것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사례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없어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가 다르게 취급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같은 주식인데 가격은 다르다. 공정하지 않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모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기사 말미에 보면 정부는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치유법으로 불공정 소지를 없애려면 소액주주 주식 매도 청구권 도입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도입 검토 중인 소액주주 주식 매도 청구권은 시가에 매도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현실을 개선하기엔 불완전합니다. 앞서 거래 같은 경우 시가에 매도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정환님께 매도한 소액주주들은 사실 시가가 만약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는 그때 매도했던 시가나 나중에 M&A 할 때 시가가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치는 주식의 시가는 기업 가치에 크게 미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 자체가 일반 주주 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실에서 만약에 시가대로 매각할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는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가격에서 일부나마 매각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시가대로 매각할 기회는 얼마든지 현재로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도는 큰 어떤 의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완전한 의무공개 매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무공개 매수 제도도 이런 완전한 의무공개 매수 제도일 것으로 많은 투자자가 이해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상당히 개선이 되겠죠. 어쨌든 이와 관련한 논평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앞서 이후로도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거버넌스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 이런 방식으로 종종 간략하게 코멘트를 드리고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버넌스에 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